시장 메뉴를 알아보고 시장 메뉴에 프로그램을 추가한 후에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메뉴에 고정된 프로그램을 제거도 해볼 거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 창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동하는 거, 사실 저번 시간에 살짝 해봤던 내용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자, 18페이지를 같이 보시죠. 자, 시장 메뉴가 어떤 게 시장 메뉴냐면 이 왼쪽 하단에 윈도우, 요 창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드가 바로 시장 메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깔려있는 게 학원에 안 깔려있을 수도 있고, 학원에 깔려있는 게 우리 집에 뭐 깔려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게 있고 자주 쓰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저번 사람들이 추가해 놓은 것들이 좀 있을 거라서 저희는 잠깐만 제거해 보고 들어갈까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있으시면 요걸 제거할 거예요. 자, 요런 한 장 한 장 요 표시가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 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만든 게 라이브 타일인데, 만약 제거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없는데. 없으면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돌아다녀 볼게요. 필요 없는 라이브 타일은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면 메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앱에서 쭉 밑으로 굴려 보시면 W 있는데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눌러 보시면은 여기 메모장이 있습니다. 꺼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팔레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장을 어떻게 끌어다 놓을 거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네, 여기다 놓으면 돼요. 폴더 자체를 끌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있는 메모장. 메모장 클릭했더니 클릭하면 실행되고 맞으시면은 이렇게 메모장이 라이브 타일로 만들어져요. 여기 지나야지. 네, 뜨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야? 필요 없으면 지워도 돼요. 내가 필요 없으면 왼쪽 눌러서 제가 얘를 칸이 모자르면 얘를 늘리면 돼요. 자, 메모장 다들 잘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옆에 여기다가 넣을 좀 이뻐 보이게. 사실 뭐 여기다 놔도 되는데 하나, 둘, 세 개 배치해요. 네 개. 오늘따라 조금 프로젝트가 조금 흐려 보이긴 하네요. 한번 불 좀 끄면 너무 어두워졌는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메뉴를 밝게 조금 눌려볼게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조금 흐려 보이긴 해요. 좀 나아요? 아까부터 조금 나았어요. 나았어요? 네, 밝기를 좀 높였거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림판이 왜 나는 안 보여? 같이 찾아볼까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나 W 부분이 있고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내가 열었는데. 안에 그림판이 있어요. 내가 잘못 눌렀고. 다시 모두 필요는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거 여기 안에 프로그램인가? 있어요. 조금 더 밑에. 모두 260, 2016만 또 캡처 도구라는 거 찾아봤고요. 그냥 여기 나 있어요. 다 여기 있는 걸로 봤어요. 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더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져요.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꺼내다가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인터넷 할 때 인터넷이 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림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인줄 보조금. 뭐 예를 들어 엣지 브라우저를 갖고 나면 끌어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 인터넷도 여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저 이쪽에 있는가? 찾아보면 있는데 꽤 많이 휠을 굴려야 되다 보니까 헷갈려. 난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를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여기서 자주자주 여는 것만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은 다음에는 시작 딱 누르면 내가 인터넷 들어갈 때 딱 누르면 되잖아요. 여기서 다 찾을 필요 없이.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타일이다. 근데 이 판에도 있잖아. 지금. 판에도 있는 거는요. 얘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여기 바로가기로 앞에다가 꺼내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 라이브 타일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작업 표줄에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집어넣는 게 이거를 여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기 다 저기 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넣는 것도 간단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 아니, 아니지만 아니. 설명드리자면 네, 만약에 내가 음.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엑셀을 엑셀. 만든다. 엑셀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구나. 네. 여기다가 주문하는 잠시 여기서도 여기가 구멍 어디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보면은 여기 들어. 그러니까 여기다 꺼내놓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꺼내놓으면 복잡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꺼내놓기가 좀 어려운 거는 여기 라이브 타입을 활용하면 되겠죠. 바탕화면이 지금 저희가 학원 거라고 해도 좀 많이 복잡한데 더 많이 복잡해지면 이만큼 차거나 이만큼 차면 이제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웬만하면은 좀 깔끔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들을 여기다 꺼내놓든 여기다 꺼내놓든 여기다 꺼내놓든 내가 이제 편한 대로 배치를 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할 건데 예, 간단해요. 여기서 꺼내요? 네, 이것도? 네 맞아요. 끌어다가 넣으면 돼요. 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하나 지금 해본 거예요. 라이브 타일이라는 거. 쓰는 방법은 다 사실 똑같다. 결론적으로 편하게 쓰려고 저기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자주 쓰는 걸 끌어다 놓는 게 라이브 타일이고 바로가기가 있는 거고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그죠? 라이브 타일. 그런 거다. 타일 이게 타일. 타일. 이렇게 타일처럼 생겼다 해서 라이브 아, 타일. 자, 네네. 깔끔하게 하나씩 여기 배치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개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으면 더 좋겠죠. 이름을 적을 거라서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을 때 다 지워버리고 다 여기 필요한 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세요. 뭐 글씨 같은 거다 네, 필요 없으면 어차피 여기 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는 지우고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시면 돼요. 자, 라이브 타일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 요거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거, 얘는 이제 문서 작성하는 용, 여기는 뭐 하는 용, 이렇게 이름을 좀 그룹으로 지어놓으면 깔끔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일 그룹의 이 위쪽 상단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아마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겠어요? 클릭.
그럼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가 지금 얘네들은 제가 다 어디서 모았냐면 보조 프로그램에서 모았으니까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보조 프로그램 적고 엔터. 그러면 이 지금 모아놓은 이 그룹의 이름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내가 명칭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20페이지 5번에서는 이 캡처 도구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봐라 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크기 조정까진 잘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이브 타일이 큼지막하니까 많이 여러 개를 배치하긴 힘들잖아요. 그럼 크기 고정을 해서 작게 하면은 조그마한 라이브 타일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큰 게 더 좋죠, 사실? 그래서 저는 보통 라이브 타일을 보통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다시 하려면 오른쪽 눌러서 크기 조정 가서 아까 작게로 했으면 이제 보통으로 바꾸시면 돼요. 요 바깥에 보면은 이런 식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을 잠깐 지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에 끝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붙어 있는 것들이 간혹 보일 텐데요. 얘네들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장소에 있진 않지만 내가 아까 원래 얘 장소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엑셀 2010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걸 직접 열려면 시작해서 아까 여기서 이제 쭉 찾아서 엑셀 2010을 찾아서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내가 여기 쓰는 것들 중에 자주 쓰는 것들은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 2016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 바깥쪽에다가 놓으려고 이렇게 가져가 보면 연결이라고 뜨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 놓으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자, 여기서 내가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싶은 아이콘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엣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여기서 눌러서 끌어다가 바탕에다가 놔버리면 이렇게 생겨요. 네, 이게 바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가져왔다 지우고 싶다 하면은 얘 선택하시고 우리 지우는 게 딜리트니까 딜리트 누르면 굉장히 쉽게 지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네. 놓고서는 제거하려고 제거하실 때 네, 실행이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눌러주시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딜리트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업 표시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 보시면 검색 단추 사용하기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색바가 있죠. 요 검색바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메모장이라고 입력하면 미음 에 이렇게 메모장이라고 입력하면 메모장을 바로 열 수가 있더라. 어디다가? 검색바를 이용할게요. 여기 지금 시작 단추 옆에 돋보기 모양 있죠. 요거 검색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매라고 적으면 메모장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앞자만 쓰면은 네, 앞자만 적어도 되고 네, 메모장이라고 다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자만 적어도 네, 메모장 바로 뜨니까 바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가 있죠. 파란색이 말고 까만색, 그죠? 여기 밑에 까만색도 없다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밑에 있는 까만색 바가 작업 표시줄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표시가 되는 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타자 연습을 만약에 열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 컴 타자 연습을 하려고 타자를 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타자 연습이 열려지면서 이쪽에 이렇게 아이콘 하나가 생겨 있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콘 밑에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줄이 하나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실행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제가 만약에 작업을 다 해서 닫게 되면 X를 눌러 닫을게요. 한번. 그러면 타자 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타자 연습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작업 표시줄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표시해주는 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표시줄은 보통 이렇게 잠궈 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혹시 여기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풀어서 지금처럼 표시가 없게 한번 해보세요. 작업 표시 잠금 네, 체크 안 돼 있게 해주시면 돼요. 풀어라고. 네, 체크돼 있는 분은 체크 풀어보세요. 풀어는 게 없어서 그래요. 네, 없어졌죠. 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요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둘 때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타날 거예요. 이때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화면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다시 줄여볼게요. 이 작업 표시줄이 꼭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갈 수 있고 위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작업 표시줄 안에서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럼 작업 표시줄이 이쪽에 옆에 생긴 거 보이세요? 작업 표시줄을 끌어다가 위로 올리면 위쪽으로, 아래로, 네,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은 상하좌우 어디에나 네,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만 가는데? 위로 한가요? 얘를 지금 여기서 두 방향으로 나올 때 뜨는 건 크기 조절했고 이 안에서 풀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옆으로도 가요, 위로도 가요. 근데 너무 정신 사납죠?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에다 많이 배치해 놓는 저는 많이 못했어요. 어머니 없어. 이거를 밑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네네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안 움직여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잠가놓으셔서 아까 이거 잠궈를 풀어주세요 라고 네. 했던 거고요. 잠궈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뜨죠. 이때는 이렇게 2분의 1까지 내리면 줄일 수 있고 이 안에서 끌고 가는 이것도 어디다가 놓든 편해지지 않고 놓을 수도 있어요. 작업 표시줄은 개인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은 또 여기가 편하대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배우는 입장으로는 보통 이 밑에 있는 채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여기로 작업 표시줄이 가 있으면 이제 덥이 걸통 나는 거야. 그죠? 나는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 컴퓨터가 이상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럴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 예, 작업 표시줄은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아래가 편하기 때문에 아래다 놓는 거고요. 얘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을 눌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여요. 네,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 돼. 그 걱정 없어요. 그쵸?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봤어요. 자, 이번에는 넘겨서 챕터 3 나만의 윈도우즈 10 만들기 여기를 좀 볼게요. 페이지로는 26페이지, 25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볼 거는 개인 설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바탕화면이 지금 다 똑같이 윈도우 화면이잖아요. 다른 화면으로 바꿔보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이런 글자들이 좀 작다면 이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가 이 바탕화면이 싫어요. 너무 푸르딩딩한 화면만 쟁일 보니까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거기에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바탕화면은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개인 설정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개인 설정. 다른 버튼이 떴어요? 배경이 여러 가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거죠? 배경. 네, 맞아요. 바로 들어가셔서 하셨네요. 네, 맞아요. 자, 개인 설정 가보면요. 이렇게 배경이 여러 가지가 떠요. 네, 말씀대로입니다. 크게 열어볼까요? 한번. 예, 뭐 늘리면 되니까 요거는 쭉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면 되니까. 치우기들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 땐 찾아보기. 찾아보기.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그림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그림 저장하는 걸 따로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요 중에서만 바꿀게요. 자, 내가 바꾸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꼭 눌러주시면 그 배경으로 배경이 바로 바뀌어요. 그 그림 다르죠?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연습하느라고 인터넷에 다른 사진들이 남아있어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올라갔죠? 네, 맞아요. 만약 닫아보면은 엑스으로 닫아보면은 배경이 바뀌었어요. 이거 여기 이제 귀여운 클릭하고 거. 닫아보면 클릭하고 닫아보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다. 네. 닫아볼게요. 보면 아 이뻐. 아우 아까 잠깐 오른쪽 마우스 해갖고 개인 설정. 해서 여름엔 난 시원한 배경 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렇게 바닷속 배경 찍어놓고 닫으면 이렇게 바닷속 배경의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인 설정.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떠 있는 거 중에 바꾼 거예요. 지금은 선택하고 닫기. 조만간 우리가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옮기거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저장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 있었던 사진,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으로도 배경을 바꿀 수 있고 내 핸드폰을 찍었던 멋진 배경으로도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아직은 조금만 참아주시고 네, 거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자, 배경은 이렇게 사진이나 단색, 슬라이드 쇼가 있는데요. 단색은 그냥 일반적인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재미없죠? 슬라이드 쇼는 뭐냐면 배경을 자꾸자꾸 바꿔요. 지가 알아서. 근데 이 슬라이드 쇼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 계속 바꾸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버리니까 사진으로 해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중이니까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거 윈도우 화면, 기본 화면 잠깐 눌러서 돌아가 주세요.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개인 설정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바꿔본 거는 배경을 바꿔봤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색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윈도우즈 색깔을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아까 작업 표준이 너무 어둡다 하면 이런 거를 조절할 수도 있더라. 별로 조절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저도 건들지 않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잠금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잠금 화면은 뭐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가만히 오랫동안 두면은 지가 알아서 화면이 예쁘게 바뀌어 있거든요. 이게 잠금 화면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에서 추천하는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두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간혹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펜션을 운영한다거나 이럴 때 펜션 이름이 이때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걸 바꿔놓을 수는 있겠죠. 테마라는 거는 뭐냐면 배경하고 색, 소리, 마우스 커서를 한꺼번에 디자인을 다른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걸 테마라고 해요. 여기 기본 테마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인 그 개인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눌러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자, 뭐 글꼴, 뭐 시작, 작업 표해줄 이런 메뉴들이 좀 있네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닫아보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그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메뉴로 가볼게요. 자, 이 디스플레이 설정은 뭐냐면 모니터에 대한 설정을 말해요. 제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1, 2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듀얼 모니터라서 두 개가 떠 있는 거고 여러분 건 아마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요. 예, 이 디스플레이 밑에 보시면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100% 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눌러서 내가 만약에 125% 또는 뭐 150% 이런 걸 눌러보면은 화면에 글씨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내가 눈이 나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면이 사실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기본은 원래 100이지만 내가 좀 눈이 좀 나쁘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요거를 조절해서 맞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메뉴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서 편집하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 활용해 볼 프로그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꺼내 놓았던 메모장이라는 걸 활용해 볼 건데요. 34페이지 봐주세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저희 좀 전에 라이브 타일에 메모장 꺼내놨죠? 이 메모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메모장은 간단하게 어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메모장이라고 해요. 서식이 없는 가벼운 문서를 작성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상단에서 간단한 서식 글꼴을 좀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서식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이라는 메뉴를 클릭할게요. 글꼴은 여기서 굴림체로 맞춰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보통,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서 20포인트를 주라고 합니다. 네, 굴림체, 이게 이제 글꼴, 글자의 모양을 글꼴이라고 해요. 글꼴 스타일은 보통으로, 크기는 20포인트로 주래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커서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죠? 자, 미음 한번 치고 한자키. 그래서 여기 8번에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 칸 띄워주시고 여기다가 시와, 영어로 적혔네. 시와 함께 하는 시간 하고 한 칸 띄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음 한번 툭 누르시고 한자 키를 툭 눌러서 8번의 별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별표가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올 때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밑으로 커서가 내려와요. 한 번 더 내릴 거니까 또 한 번 엔터. 그리고 진달래꽃 적어볼게요. 띄어쓰기를 스페이스바로 적당하게 띄시고 김소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옆으로 가는 건 스페이스바로 띄었어요. 스페이스바가 한 칸씩 띄는 거잖아요. 스페이스바를 쭉 눌러서. 그니까 요 김소월 적을 때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 김소월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좀 하고 싶어요. 얘를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저장해서 보관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35페이지 5번입니다. 이제 완료했으니까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파일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저장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만든 거는 저장할 때 파일이라는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건데? 라는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저장 위치를 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은 진달래꽃으로 입력한 후 저장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경로는 아마 내 PC의 문서, 이런 식으로 문서 폴더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네. 응? 여기 파일에서 여기서 저장. 파일 메뉴에 저장. 찾아 들어오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곳은 문서라는 폴더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을 딱 누르면 여기 내 PC에 문서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이게 다른 경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다른 경로로 돼 있는 분은 이 옆에서 문서라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다른 경로 돼 있었죠? 그러면 문서 폴더로 이렇게 경로가 바뀌어서 나와요. 자, 여기는 학원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왕 저장하는 김에 폴더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 걸 좀 저장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혹시 새 폴더라고 보이세요? 네,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꾹. 그러면 여기 새 폴더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지금 파랗게 이렇게 블록 지정돼 있죠? 이 상태로 일단 한글인가 영어인가 한번 보시고 영어로 돼 있으면 한영키 한번 누르고 내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네, 영어로 돼 있으면 한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에다가 아니요, 요대로 새 폴더 2라고 돼 있는 요 폴더 이름을 내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돼 있는 이 상태로 제 이름을 적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면 돼. 네, 이름을 적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폴더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폴더에다가 이 문서를 저장하고 싶다면 이 폴더를 따닥 눌러줄까요? 따닥,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경로가 이제 내 PC에 문서, 본인 이름 폴더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 sep식을 있어요. 따닥 불러줘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니까 새로 만든 폴더니까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파일 이름 적는 데다가 요 파일의 이름을 적을게요. 진달래꽃이라고 적겠습니다. 요 파일 이름에다가 진달래꽃 요렇게 적고 저장을 누를 건데요. 아직 저장 누르기 전에 잠시만. 자, 여기 진달래꽃 적고 저장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제목은 제목 없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이름을 주고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진달래꽃이라고 이 부분에 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보았어요. 메모장을 잠깐만 닫을게요. X. 집에서 이렇게 파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당연하죠. 메모장은 기본적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은 뭐 깔려 있어야만 활용하지만 메모장은 윈도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메모장이라 다 가능해요. 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닫을 때는 X 할게요. 이 밑에 혹시 요거 폴더 모양의 요 부분 보이세요? 얘 이름이 파일 탐색기예요. 요거 한 번만 눌러볼까요? 여기 폴더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합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이런 어떤 창이 뭐가 떠요. 좀 보면은 여기 문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문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아까 전에 만든 본인 이름 폴더가 보일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 진달래꽃이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 진달래꽃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작성한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메모장에 적었던 파일을 불러왔어요. 얘를 복사해서 워드패드라는 서식이 있는 문자열로 붙여볼게요. 자, 편집으로 가볼게요. 이 편집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서 두 번째 모두 선택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우지 않고요. 다시. 네, 아까 이 진달래꽃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편집의 모든 선택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편집이란 메뉴가 있고 여기서 모두 선택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모두 선택이 되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편집을 누르시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된 것을 복사를 해서 일단은 클립보드라는 어떤 임시 기억 장소에 넣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죠. 네. 자, 다시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아까 꺼내 놓았던 라이브 타일의 워드패드를 눌러 볼까요? 네. 여기 요 타일이 라이브 타일이고 여기서 워드패드를 눌러 볼게요. 네, 맞아요. 워드패드를 눌러보면은 워드패드 창이 나와요. 자, 요 창 다 떴나 한번 볼게요. 이름이 이렇게 되나?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자, 여기서 상단 메뉴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메뉴에 보면은 클립보드, 글꼴, 단락, 삽입, 편집 이런 메뉴들 보이잖아요. 이 단락 그룹에 여기 줄 간격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단락뒤 CPT 간격 추가라는 게 기본적으로가 체크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보일 테니까 지금은 요거 체크를 풀어 볼게요. 네, 풀어주세요. 요거 단락 추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본적으로가 눌려 있을 텐데 얘를 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클립보드에 있는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 전에 복사한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크게 하고 싶은 제목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을 해보세요. 잘 되셨나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 줄 더 내려갔어요? 그래도 딴데 눌러서 다시 지정하셔도 돼요.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 끝까지 가서 이것도 내려간 거예요.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마우스를 떼기 전에 하시는 거고 떼버렸으면 다시 블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을 한 부분에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5번을 보시면 글꼴 그룹의 글꼴 패밀리 목록 단추를 클릭한 게죠. 이쪽에 이제 글꼴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보면 세모 있죠. 이 세모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글꼴들이 떠요. 여기에서 휴먼 예체를 찾을게요. 많이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히읗자니까. 휴먼 예체.
예체를 클릭하면은 글씨 부분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휴먼 예체 옆에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글씨 크기인데요. 이 부분에도 세모를 눌러서 20을 눌러주시면 글씨 크기가 20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요 A가 텍스트 색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생생한 파랑을 골라주시면 색깔이 파랗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딴 데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본문 내용을 전체 이제 드래그 해볼 건데 요 진짜 앞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진달래꽃 요 진짜 앞에 있죠?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서 대각선으로 끌어내리세요. 그럼 굉장히 쉽게 블록 지정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달래꽃 앞에 조금 더 나가면 요 I자 모양이다가 화살표가 돼요. 이때 밑으로 쭉 끌면 돼요. 둘 중에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블록 지정하셨다면 글꼴 패밀리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 다음 휴먼 매직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자니까 많이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휴먼 매직체.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4로 줄 거예요. 요 휴먼 매직체 옆에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글꼴 크기인데 매직체. 매직. 네. 여기서 글꼴은 14. 글씨가 안 들어와. 매체 맞아요? 매직체요. 매직체요. 네. 매직체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 제가 찾아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글꼴 색깔 옆에 세모 눌러서 생생한 자주는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색깔은 생생한 자주가 이 보라색. 못했어요. 여기 글꼴색이고 그 옆에 세모. 돋보기를 써야지. 이거요? 돋보기가 필요할까요? 참 이게 글씨가 와닿지가 않았어. 잠깐만요. 크게 해보면. 돋보기 있어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다초점이라 밑에는 다 돋보기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여. 자, 생생한 자주 골랐죠? 이제 39페이지 7번인데 문서 제목과 시 제목을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해 볼게요. 여기 시와 함께하는 시간하고 진달래꽃 이렇게 두 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두 줄 잡아주셨어요? 맞아요. 여기서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잡고 얘네는 가운데다가 놓고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볼게요. 단락에 이 가운데 정렬. 얘가 왼쪽 정렬, 얘가 가운데 정렬, 얘가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좋았어요. 종이 가운데 딱 이쁘게 위치가 됐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김소월서부터 이 내용은 저희가 약간 여백을 두고 가운데로 딱 놓을 게 아니라 앞에 약간 여백을 둬서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번이죠. 시 본문 전체를 드래그. 김소월만 해볼게요. 일단 김소월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놓을게요. 오른쪽 정렬. 다시 요 김소월이라는 글씨는 오른쪽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김소월에다 클릭하셔도 되고 블록 지정해도 돼요. 둘 다 상관없고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김소월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블록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 여기 단락, 여기 단락 그룹에 있는 단락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들여쓰기를 할 건데 안으로 넣어주는 걸 들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5cm 정도 안으로 넣어서 만들겠다. 5라고 적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5cm 정도가 안으로 들여서 적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에 저장. 저장할 경로는 문서에 아까 만드신 폴더 있었죠?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그 다음 파일 이름에 알아보기 쉽도록 진달래꽃 서식으로 줄게요. 적고 저장. 진달래꽃 서식 적고 저장. 그러면 위에 이렇게 진달래꽃 서식이라고 이름이 주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써야 돼요. 네, 서식이라고도 적을게요. 자, 아까 저장한 거 경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파일 탐색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파일 탐색기. 여기에서 문서 폴더에 있는 클릭. 아까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었죠? 본인 이름 폴더가 여기 보이죠? 따닥 하면은 진달래꽃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 텍스트 문서, 그냥 메모장 문서고요. 진달래꽃 서식으로 돼 있는 거는 서식 있는 텍스트, 즉 워드패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 진달래꽃 서식 요거 글씨를 따닥 눌러보면은 이 파일이 열려져서 워드패드 문서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아까 요 진달래꽃을 누르면 메모장 파일이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일 2개를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